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송전탑 공사로 논란을 빚었던 세풍저류지 일대 지난 두 날 동안 본격적인 환경 재조사가 이뤄졌는데요. 노랑부리 저어새뿐만 아니라 큰고니와 새매 등 7종의 희귀 보호종 조류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천연기념물 노랑부리 저어새가 다른 새들과 함께 광양 세풍저류지 제방에서 여유롭게 햇빛을 쬐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MBC의 카메라에도 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산단 전기공급용 송전탑 건설이 진행되던 세풍저류지 일대. 그러나 주민과의 사전 논의도 없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송전탑 건설이 허가됐다는 항의가 빗발치면서 한전과 주민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각각 전문가를 선정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환경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차와 2차 현장 조사 결과 세풍저류지에서 노랑부리 저어새의 월동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세풍저류지는 그 먹이터와 휴식처를 동시에 갖추고 있고요. 노랑부리 저어새는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중요한 서식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허가 당시 단 3시간의 현장 조사로 보호종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던 상황. 하지만 재조사에서는 노랑부리 저어새뿐만 아니라 국제보호종인 검은머리 갈매기, 희귀 맹금류인 독수리와 새매 등 7종의 멸종 위기종이 발견됐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에도 천연기념물 제201-2호로 지정된 큰 고리무리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송전솔로나 이런 전선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리 충돌이나 조리 폐사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좀 노력들이 다각적으로 전개돼야 된다. 7종의 희귀 보호조류들이 발견돼 세풍저류지의 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전 측이 조사가 끝나는 3월부터 즉각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 NCC 폭발 사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 책임자를 입건하고 지난 주말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희생자들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천 NCC 폭발 사고의 철저한 원인 파악을 위해 노동단체가 조사단 구성을 추진합니다. 민주노총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동단체는 여천 NCC 3공장 앞에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시청 앞에도 분향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천 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은 이 위원장은 50년이 넘은 국가산단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희생자를 조문하고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0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예전과 다른 호남 민심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삿바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입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해서 꼭 가족들께서 원하시는 그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로 호남을 찾은 민주당은 지난 4월 동안 호남을 향한 당이 달라진 모습을 강조하며 예전과는 다른 이슈, 특히 20, 30대 청년층 공약에 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후보의 적폐 청산 발언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대행시키고 국민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전과 달리 뜨뜻미지근한 지역 민심을 돌릴 돌파구로 판단한 민주당은 조직세 규약과 함께 선거운동 기간 활용할 유세 차량을 점검하는 등 내일부터 시작될 공시선거운동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양당은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 제안이 호남 민심에 미칠 여파를 분석하며 향후 선거운동 전략 짜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찬입니다. 완도군과 제주시가 해저 케이블 설치를 둘러싸고 공유수면 설정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기존 해저 케이블 설치 사례에 따라 공유수면을 설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완도군은 해상의 경계가 없다며 설치거리의 절반씩을 공유수면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군 망성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서 제주시 동제주 변환소까지 해저 케이블이 내년 11월까지 깔릴 예정입니다. 육지를 제외한 해저 케이블의 길이는 88.846km. 완도군과 제주시는 지난해 7월 실무자 협의를 갖고 해저부의 각각 절반씩인 44.423km에 대해 공유수면 인허가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전 서남의 송전부도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해남과 제주, 진도와 제주 간 해저 케이블 공사 때 기준으로 삼았던 국가 기본도를 준용하자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제주시의 주장대로라면 당초 계획보다 완도 쪽으로 10km가량 제주시의 공유수면이 넓어지게 됩니다. 완도군은 일제강점기 지용도가 반영된 이 같은 국가 기본도에 해상경계 효력이 없다며 당초 합의한 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해양수산부도 국가 기본도가 해상경계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며 양 지자체가 협의해서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특히 이번 해저 케이블 공유수면 논란이 앞으로 어업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총 연장에 대한 2분의 1 기준으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군 입장은 허가가 불가한 입장입니다. 지난 2008년 30년 동안 이어졌던 장수도 소유권 분쟁에서 제주도에 피한 완도군이 이번 공유수면 신경전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